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의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서울시가 택시 기본요금을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서 또 한 번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택시기사의 평균 월급이 220만 원인 것을 고려해 현실화를 시킨다는 건데, 하지만 도로에 넘쳐나는 택시들, 그리고 이 승객을 골라 태우는 일부 택시와 난폭 운전 같은 문제들도 해결되면 요금 인상을 반대하는 시민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10월 19일 박용의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성수동 3표 레미콘 공장이 2022년까지 이전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공장이 떠난 자리는 공원으로 조성됩니다. 부동산 투기 우려로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서 제외된 서울시가 내년도 재개를 목표로 중앙정부 설득에 나섰습니다. 도곡동에 실내 배드민턴장이 들어섰지만 운영 방안이 정해지지 않아 주민들이 혼란을 빚고 있습니다. 동소문동 행복기숙사가 다음 달 착공할 것으로 알려지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시청 집회와 천막 반대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성수동 3표 레미콘 공장을 이전하겠다는 내용의 협약식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보상비를 두고 이 3표 측이 문제를 제기하며 협약식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서울시와 성동구 그리고 현대제철과 3표 산업이 모여 공장 이전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취재기자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엽 기자. 네, 저는 지금 3표 레미콘 공장이 내려다 보이는 응봉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난 7월 10일 당시 이전 협약식을 열 예정이었는데 무산된 바 있었죠? 네, 당시 협약식이 열리는 것으로 알고 상당히 많은 취재진이 몰렸었는데 7월 10일 당일 아침에 3표 산업 측이 갑자기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예. 이유는 이전과 철거에 따른 보상 비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협약식은 잠정 연기된 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제 결국 사자가 모여서 협약식을 열고 협약을 했습니다. 지난번만 하더라도 이 보상회를 두고 3표 측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만족할 만한 보상 비용이 정해졌나 보죠? 네, 이달 18일 땅 소유주인 현대제철과 이전 당사자인 3표 산업 그리고 관련 기관인 서울시와 성동구가 만나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예. 보상 비용은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만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준의 금액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협약식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약속을 하게 된 겁니까? 네, 협약식의 핵심은 2022년 6월까지 공장을 이전하고 철거하겠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바로 공장 근로자들과 레미콘 차량 소유주들 때문입니다. 이들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대책을 마련할 시간을 주겠다는 겁니다. 서울시는 3표 레미콘으로 인해 서울숲을 완성하지 못했던 만큼 이 공원을 공원으로 만들어서 서울숲을 완전체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서울시는 이곳을 매입하거나 아니면 서울시의 다른 땅을 토지 교환해서 서울숲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예. 지난 20년 가까이 주민들은 끊임없이 공장의 이전을 바라왔습니다. 마침내 수건이 해결되고 있는데 주민들은 물론 환영하고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민원이 불거진 건 벌써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 하지만 당시에는 구체적이지 못했는데요. 3년 전부터 주민들은 이전 추진을 만들어서 이렇게 서명운동을 받았습니다. 무려 15만 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서명을 했고요. 예. 그러면서 이전이 가시화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여론도 많았습니다. 3표 레미콘 측은 3표 레미콘이 먼저 들어섰는데 왜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냐면서 주민들에게 압박을 하기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관철이 됐고 그 요구가 들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이전이 확정이 됐습니다. 주민들의 승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성동구 응봉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조성엽 기자 수고했습니다. 지난 7, 80년대 이 산업화를 위한 시설이었지만 시대의 흐름과 여론의 목소리를 피해갈 수는 없었나 봅니다. 성수동 연결해봤습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시의 도시재생 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올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유는 부동산 투기 우려 때문인데 도시재생과 부동산과의 연관 관계에 대해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뉴타운 사업에 제동이 걸린 이후 대안으로 시작된 서울의 도시재생 사업. 현재 사업 대상지만 131곳에 이를 만큼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재생에 관심을 가진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에 대한 기대감도 컸습니다. 그러나 파리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시 전역이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올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지난 18일 도시재생을 주제로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토론회. 서울시 관계자 입에서는 지원 대상 제외에 대한 아쉬움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과다 상승을 막기 위한 대책은 우리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합동으로 같이 해야겠지만 도시재생은 또 다른 거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서울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강남발 재건축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도시재생을 통해 강남 이외 지역 주거 환경을 개선하면 오히려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서울시의 논리입니다. 저층 주거지가 오히려 홀대받고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주거 환경이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늘 강남 중심의 재건축을 중심으로 해서 주택 수요가 몰린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택 과다 가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층 주거지를 중심으로 도시재생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야 된다. 학계도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의 주택 가격을 분석해 본 결과 매매가 증가율이 서울시 평균과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서울시의 평균하고 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의 실거래 가격의 차이는 유사한 수준으로 이렇게 보여졌고요. 한편 서울시는 이 같은 논리를 근거로 내년에는 서울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를 설득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강남구 도곡동의 지역 내에서는 처음으로 실내 배드민턴장이 들어섰습니다. 누구나 언제든 사용할 수 있게 건립된 구민생활체육시설인데 완공이 됐는데도 운영 방안이 정해지지 않아 이용 주민들이 혼란을 빚고 있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최근 무료로 시범 운영을 시작한 배드민턴 전용 실내 체육관입니다. 실내에는 내면의 코트가, 옥상에는 농구장이 있습니다. 원래 농구장이 있던 부지에 서울시 예산 26억 원을 지원받아 강남구가 지은 건물로 지난 5월 말 준공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운영 방안에 대해선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구청과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강남구는 인력 운영과 관리비 충당을 위해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장은 구민들을 위한 장이다. 그래서 매번 배드민턴 클럽도 사용해야 되지만 일반 주민들도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서울시 예산을 들인 만큼 운영 관리비를 주민들에게 부담시키지 말고 구청이 책임져야 한다는 겁니다. 구청에서는 이런 그 관리 유지비를 모든 걸 주민한테 떠넘기고 있어요. 자, 우리 주민들 요구사항은 간단했습니다. 그냥 편리하게 운동할 수 있게 해달라. 이용 요금을 받고 있는 다른 구립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유료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데 1년에 예를 들어서 한 3석 만약에 돈이 들어간다 하면은 그것도 엄청난 손실인데 무료로 한다는 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고 유료화 논란을 키운 구청의 안일한 행정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운영할 건지 아닐 건지 그거 구청에서 아직까지도 그게 안 정해져 있다고 그러면은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돈 받고 대관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내년부터는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 실내 배드민턴장에 위탁 운영 방침을 세운 강남구는 매달 600만 원 정도의 운영 관리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대학생 기숙사 건립에 반대하는 성북구 동소문동 아파트 주민들의 목소리 어느덧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올 초 건축 허가가 난 뒤 조금 잠잠해지나 했더니 최근 들어 반대 움직임이 또다시 일고 있습니다. 착공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학생 기숙사를 반대하는 아파트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아파트 단지와 불과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에 지어질 행복기숙사, 즉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설을 철회하라는 겁니다.
외곽적으로 서울시 부지가 몇 군데 있어요. 근데 거기를 검토를 안 하고 굳이 저희 주거 환경이 안정된 데를 했다는 것이 저희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저희 아파트 단지 안에는 기숙사 건립을 반대하는 천막도 들어섰습니다. 지난 주말 세워진 천막에는 주민들이 자리를 지키며 기숙사 반대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행복기숙사 건립 사업에 시공사가 정해지고 착공 일자도 구체적으로 거론되면서부터입니다. 이제 착공계를 내고 여기다가 건물을 짓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건물을 저희 짓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여기다가 천막을 짓고 반대 운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주민 일부는 지난해 아파트와 인접한 부지에 행복기숙사가 들어선다는 계획을 접한 뒤 1년이 넘게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기숙사가 인근 초등학생과 아파트 주민들의 생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 상가들이 이제 좀 변화가 좀 일어날 것 같아요. 학생들 위주로. 일종의 뭐 호프집이라든지 아니면 당구장이라든지 또 아니면 PC방이라든지 이러한 상가들로 좀 변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어떻게 보면 위의 환경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도 아파트에 어린이들도 많이 살고. 이에 대해 사업 주체인 한국사학진흥재단은 대학의 위치와 접근성을 고려했을 때 이곳이 최적의 장소이고 철저한 학생 관리로 주민들이 걱정하는 일들은 없을 거라는 입장입니다. 동소문동 행복기숙사는 다음 달 공사가 시작돼 2019년 중순 완료될 예정이고 학생들은 2020년 3월부터 이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숙사 설립을 원천 반대하는 주민들의 강경한 입장 때문에 공사가 시작돼도 마찰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어제 오후 12시쯤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의 한 상가 건물에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보행자 4명이 차와 충돌했고 매장 안에 있던 손님 2명이 파편에 맞거나 넘어져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던 50대 여성 운전자 장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하 주차장에서 나오던 중 방지턱에 걸려 엑셀을 밟았고 차가 갑자기 돌진해 급격히 핸들을 틀었다며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어제 오후 12시쯤 서울 종로구 북한산 문수사 인근에서 한 60대 여성이 긴급 구조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특수구조단은 헬기와 산악구조차를 동원해 2시간 만에 배 씨를 구조하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문수사를 방문한 이 여성은 갑자기 심한 복통과 다리에 통증을 느껴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송파문화원 회계 담당 직원의 공금 횡령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해당 직원은 해고됐고 사건은 수사 의뢰돼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천서영 기자입니다. 송파문화원 회계 담당 직원의 공금 횡령 사건이 언급된 건 올해 초 문화원 내부적으로 진행된 비공개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해당 직원은 문화원 내 운영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현금으로 오가는 수강료의 일부를 횡령해온 것으로 감사 결과 나타난 겁니다. 지난 2014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3년간 횡령한 금액은 1억 2천여만 원, 증빙서류 없는 계좌이체가 155건으로 7,100만 원, 문화예술강좌 수강료 미입금이 4,800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중간에 계속 환불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현금 접수한 거하고 환불하고 그거를 딱딱 확인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본인이 된 거예요. 송파문화원은 이사회 회의를 거쳐 사건을 수사 의뢰했고 해당 직원을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난 7월 해고했습니다. 횡령한 돈 1억 2천여만 원은 전액 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먹구구식 그 회계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앞으로는 좀 이런 점을 보완해가지고 제도 개선을 해가지고 이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도입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편 해당 사건은 경찰 수사 후 검찰 조사까지 마무리돼 재판이 예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서연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올해 초 일어난 사건은 최근에서야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자치구도 3년여 동안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구의회가 재발 방지를 위해 조례를 만들었다는데
어떤 장치들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계속해서 천서연 기자입니다. 송파구와 송파구의회가 문화원 직원 횡령 사건을 한 건 지난 7월. 직원 해고와 함께 사건이 경찰에 수사 의뢰되면서부터입니다. 송파구의 경우 문화원에 연간 4억 원가량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보조금에 대해서만 지도 점검할 뿐 자체 운영비에 대해서는 검사할 법적 권한이 없어 내부 사정을 몰랐던 겁니다. 실제 문화원의 경우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서울시의 설립 인가를 받고 정관에 의해 이사회의 의결로 내부 사안이 결정됩니다. 문화원 예산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정도가 이제 법적인 해석을 따르면 가능한 것이고 문화원의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다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은 어느 자치구에도 없어요.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구의회는 문화원 관련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문화원 내 기금관리위원회를 두는 것. 기금관리위원회가 문화원의 모든 재원을 관리하게 됩니다. 또 보조금과 기부금 출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치구가 그 돈에 대해서 관리 감독하는 등 문화원 사무를 검사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원래는 저희가 보조금에 대해서만 정산을 받을 수가 있게 돼 있었어요. 이제 조례에 그것을 같이 포함해서 기금을 포함해서 포함해서 회계에 대한 것도 같이 이제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한편 서울에서는 송파를 비롯해 강동과 광진구 등 19개 자치구가 문화원의 사무를 일부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두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고객 상대 업무를 하는 사람들을 흔히 감정 노동자라고 하죠.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고객의 입장을 먼저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고충이 큰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 케이블 TV 고객 담당자들의 이야기, 김동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객 상담과 전화 마케팅 업무가 한창인 콜센터입니다. 쉴 새 없이 울리는 전화에도 직원들이 힘을 낼 수 있는 건 고객의 따뜻한 인사 한마디. 감정 노동자라 불리는 이들이 진심을 다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일선에서 고객 만족을 위해 힘써온 전국의 케이블 TV 우수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수 상담사와 우수 기사를 선정하는 케이블 TV CS데이입니다. 올해도 28명의 직원과 고객 만족 스토리 공모 우수작 7편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진심을 다해 공감한 것이 수상할 수 있었던 원동력입니다. 제가 처음 신입 상담사 시절에 여러 가지 고객 마인드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없었던 시절이었는데요. 고객님께서 오히려 저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셔서 제가 고객님께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지금도 여전히 고객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진심으로 대해드리는 것, 마음을 조금 헤아려 주는 것, 그거를 기본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케이블 TV CS데이는 이처럼 상담사들의 애환을 위로하고 우수 사례를 케이블 업계 전체와 공유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분명 고객들의 마음속에는 여러분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감동으로 남아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케이블 TV 서비스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든든한 발판이 되고 또 조금이나마 위로의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업 발전에 중요한 전략으로 손꼽히는 고객 관리. 진심을 다하는 이들이 있기에 기업의 미래 역시 밝아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최근 성동구가 금호로 확장 공사 사업에 필요한 170억 원 중 20억 원을 서울시로부터 확보했습니다. 2009년부터 추진한 이후 별다른 성과가 없던 사업에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전망이지만 보상비를 두고 논란도 예상됩니다. 조성엽 기자입니다. 성동구와 중구를 잇는 주요 도로인 금호로입니다. 금호로 대부분이 4차로지만 신금호역 앞 120m 구간만 2차로입니다. 이 때문에 4차로에서 이어지는 교통량을 흡수하지 못해 상습 정체를 겪습니다. 항시 평상시더라도 여기에 지금도 보면은 여기 항시 마을버스가 쓰면은 이 노타리까지가 항시 정체 중입니다. 이에 따라 성동구는 지난 2009년부터 1, 2차 구간으로 나눠 금호로 확장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이달 서울시로부터 총 예산 170억 원 중 2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해당 예산은 1차 사업 구간인 신금호역 2번 출구 앞 건물에 보상비로 쓰일 예정인데 현재 보상에 관해 건물주들과 원만히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차 구간은 보상이 끝나는 대로 시로부터 추가 예산을 받아 착공할 예정입니다. 1차 구간은 올해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2018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고 신금호역 3번 출구 방면의 2차 사업 구간은 7동의 상가 건물을 수용해 폭 16m에서 20m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상가 건물의 철거가 불가피한데 성동구는 7동의 상가 보상비로 45억 원을 책정 중입니다. 하지만 건물주들은 상가 실거래가가 3.3제곱미터당 1억 원에 가깝다며 7동의 건물에 대한 보상비 45억 원은 터무니없이 적다는 입장입니다. 평당 1억씩 매매됐어요. 60억에 매매됐어요. 저 건물이 한 칸 분양 하나 받는 것도 10억이에 지금 현재 어디 나가보세요. 어디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어디 가서 제가 이런 그거를 하겠어요. 제가 평생 그 이룬 그 건축물인데 이 하나가. 부는 건물주들의 입장은 이해한다면서도 45억 원의 보상비는 감정평가액의 영업보상권까지 포함하는 금액인 만큼 증액하는 일은 없다고 말해 갈등을 예고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조성엽입니다. 재생이라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 죽게 됐다가 살아남, 혹은 낡거나 못 쓰게 된 것을 다시 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도시재생, 언젠가부터 이 도시 뒤에 재생이라는 단어가 붙으면서 마을의 이미지는 유지한 채 뭔가 세련된 이미지가 더해지는 듯한 신조어가 됐죠. 하지만 이 마을과 도시가 한 번이라도 죽었던 적이 있었는지, 혹은 누군가 털을 잡고 살아오던 곳이 못 쓸 지경에 이르렀는지는 과연 누가 판단하는 것이 옳을까요? 행여나 또 다른 희생을 강요하는 재생이 아닌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박용의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